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새로운 제안을 던졌습니다. 법사위와 운영위를 앞으로 1년간 민주당이 맡고 1년 뒤에는 국민의힘으로 돌려달라. 그러니까 1년씩 순차적으로 맡자. 이런 제안을 했는데 어떻게 이게 성사가 될까요?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진일보안 협상안인 건 맞잖아요. 이전에는 법사위와 운영위를 헌정 관행대로 다 우리한테 달라라고 했다가 그 11명의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단독 선출하기 직전에는 법사위만이라도 달라라고 했는데 일단 선출해버렸죠. 그런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그럼 1년씩 교대로라도 맞자 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쯤 되면은 그 민주당도 좀 타협책을 제시할 만한데 지난번에도 법사위원장만이라도 남겨달라. 라고 했더니 박찬대 원내대표가 단칼에 거절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민주당의 지금 당내 사정을 보면 민주당이 지금 3선 의원이 31명이에요. 그리고 4선의 정청래 의원이 들어와서 법사위원장을 맡았고 또 재선의 최민희 의원이 들어와서 과방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러면 3선 의원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요. 그런 당내 상황 때문에 민주당이 이걸 거절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렇게 해서 18개 상임위를 다 독식을 해야 후반기까지 3선 의원들 차례가 다 돌아가거든요. 그런 사정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는 해도 이 정도까지 안이 나왔는데 민주당이 또 거절하기는 상당히 명분이 없을 거다. 지금 오늘 오전에 제안이 나왔으니까 오후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약간 부정적인 의사를 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이를 제안한 거는 좀 정세 판단을 잘못했다라고 봅니다. 민주당이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예를 들어 18개를 다 가져가겠다라고 민주당이 얘기한다면은 그거는 민주당이 입법 독재냐 뭐냐라고 얘기를 들 수 있겠지만 문제는 이제 크게는 법사위 운영이 더 넓히면 과방위까지 여기는 민주당이 맡겠다라는 거거든요. 물론 관례적으로 법사위를 제2당 원내 2당이 맡아왔다 이런 부분도 뭐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그건 사실 브레이크 기능인데 지금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계속 행사하고 있어서 충분히 그런 입법에 대한 브레이크 기능은 대통령이 지금 여당의 주장에 따르면 헌법적 절차에 따라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압도적인 의석수를 가져간 민주당이 뭐 예를 들어 법사위 운영위를 고집할 만한 명분이 있어요. 그리고 과거에는 지난 21대 때는 민주당이 여당이어서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가는 게 큰 부담이었지만 지금은 야당이기 때문에 큰 부담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법사위는 검찰, 운영위는 대통령실을 견제 또는 현안 질의로 불러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최상병 특검법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 다 어느 정도 여론의 지지가 높거든요. 그래서 명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 조금 수정해서 제안했다가 추경호 원내대표가 제안했다가 거절당하고 제안했다가 거절당하면은 너무 끌려가는 듯한 인상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밑에서 했으면 모를까. 이거는 뭐 제가 볼 때는 전 진즉 이 두 개 최소한 과방위 빼두고라도 두 개는 민주당이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 민주당 내 분위기가. 그러면 약간 불필요했던 제안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민주당이 4년간 의석수로 계속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면 사실 막을 방법은 없어요. 국민의힘에서. 그런데 이제 여전히 명분은 저는 획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 게 자 그렇게 법사위원장을 가져가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뭘 했느냐를 봐야 돼요. 지난주 금요일에 법사위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오동훈 공수처장 불러다 놓고 특히나 이재명 대표 사건의 재판 배당 문제에 관해서 법원행정처장을 거의 다그치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뭐 박균택 의원 이런 분들 계속 사건 배당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이에요. 대법관이 원론적인 얘기로 잘 알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나서서 아니 그 정도로 말씀하시면 되겠냐 이렇게 다그치듯이 했기 때문에 법사위를 이재명 대표 개인의 방탄을 위해서 사유한다는 비판이 지금 굉장히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민주당을 위해서 하나 좀 팁을 드리면 민주당이 이런 걸 우선순위에 놓고 하지 말고요. 법사위를 가져가서 예를 들면 전세사기 특별법 같은 거 정말 논의에 집중해서 만약에 그거에 전심전력해서 통과시키는 모습을 보여줬으면요. 국민의힘의 입장과는 관계없이 국민들로부터는 많은 지지를 받았을 거예요. 근데 시작부터 지금 방탄에 몰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법사위원장을 돌려달라는 얘기를 해도 국민의힘이 말할 명분이 있는 겁니다. 저도 그 부분은 민주당이 송영훈 의원님의 팁을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을 견제하고 예를 들어서 디올백 수사 문제나 또는 뭐 권력에 대한 수사 문제, 그러니까 정부와 권력에 대한 수사 문제에 대해서 검찰에 대해서 따가운 질문을 할 수는 있지만 이재명 대표 관련돼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법원행정처장을 불러서 재판 배당에 대해서 따지고 그러면 충분히 방탄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물론 민주당 지지층은 생각을 달랠 수도 있겠지만 중도층에서 볼 때는 저거는
정말 방탄하냐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은 힘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더 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은정님이 국회로 돌아올 명분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런 제안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국회로 돌아오는 출구 전략 뭐 이런 걸로 봐야 될까요? 아니 궁극적으로 국회 돌아는 가야죠. 어떻게 4년 내내 장외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그런데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국민의힘이 국회에 돌아갔을 때 무슨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저렇게 법사위를 가지고 권력을 사유하고 있는데 지금 아무런 상황 변동이 없이 그대로 국회에 들어가면 그러면은 그렇게 의석수를 가지고 헌정 관행을 무너뜨린 것을 정당화하고 사후적으로 추인해주는 결과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최소한의 현상 변경이 있어야 돼요. 그게 무엇인지에 관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그래도 접점을 찾아내는 것이 정치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이게 의석수가 한쪽으로 너무 크게 쏠리다 보니까 국회 안에서의 정치가 실종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국민의힘 의원에게 들어보니까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특히 불만이 많아요. 내가 이러려고 국회에 왔냐. 그러니까 로텐도어에서 피켓팅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피켓 든 게 본인의 소신과 다른 피켓들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 의원에게 들으니까 나는 이 피켓을 정말 들기 싫어서 원내 지도부에게 얘기를 했더니 이 피켓팅이 이게 맞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솔직히 나도 힘들어. 그래서 여론을 좀 모아봤는데 의총에 나가면 많은 분들이 손을 들고 얘기하는 분들은 대부분 국민의힘 의총에서 대부분 강경 발언을 하는데 사실 어느 정도 좀 세밀하게 각 의원들의 여론을 모았으면 제가 듣기로는 과반 이상이 훌쩍 넘는 분이 이제 그만 국회로 돌아가자. 이런 의견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공개적으로 의총에서 하면 여러 108명인데 이 중에서 뭐 한 10명이 발언했다. 그러면 정말 모든 이건 의총뿐만 아니라 모든 총회가 마찬가지예요. 손을 들고 발언하는 분들은 대부분 강경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의 의견에 휩쓸려서 다닐 수가 있는데 근데 한 명 한 명 다견을 물어보면 이건 결과가 다르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이 들어보니 그런 고민이 지금 있다고 그래요. 근데 민주당과 또 강경한 대통령실 사이에서 지금 끼어 있다. 그래서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안 그래도 좀 약간 기류 변화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들리긴 하더라고요.